지금 국회 방송 방송 중이라 아무래도 조금 토론회가 타이트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그 순서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서 그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한국판 뉴딜 섬 데이트 때문에 이 자리에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연구회에 좀 참여해 달라고 네 분의 섬이 있는 국회의원께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한 분만이 답변이 왔습니다. 준회원으로 다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섬이 많은 통영거제 국회의원께서는 노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경남도지사께서는 섬에 대한 관심과 시각이 아주 확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새삼스럽게 보좌관 중에서도 섬 보좌관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외롭지만 전남에서 과거 5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온 것을 바탕으로 경남에서도 새로운 붐을 좀 일으켜서 바다의 동서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일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데이터가 경남에 와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모으자고 하는 일인데요. 주로 역사와 이제 문화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연구한 것들도 막 소중한 자료들 제가 볼 때는 언어 박사의 논문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것들이 그냥 흩어져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보려고 해도 이제 어떤 창구가 없어서 수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섬 주민들과 그다음에 섬을 사랑하거나 섬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각 정부의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그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여기 간다니까 이게 뭐냐고 섬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예로 5분 줍니까? 짜기는 짭니다. 섬 여행자들을 집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좀 들리자면 전남에 있을 때도 섬 여행자들을 집계하는데 각 흩어져 있는 농협배 혹은 개인배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도서 주민이 아닌 개표를 끊은 사람들을 집계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것도 도서는 빠지고요. 그것도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빅데이터하고 연결을 해서 통신사하고 연결을 한다면 한 방에 해결이 나요. 네. 왜냐하면 요즘 국민들 99%가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 이동하는 것만 제대로 짚어내면 이거는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필요해져서는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는데요. 행자부가 발표하는 인구수 섬 특히 10인 미만 작은 섬에 가보면 99%가 아니라 100%가 다 틀립니다. 그냥 주민등록상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행불됐건 이사갔건 거기에 있다는 게 실구 주민으로는 사실은 실구 주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것들도 이 통계와 자료의 허구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현황도 지금 뭐 유인도는 행안부, 그 다음에 또 뭐 특정도서 환경부, 그 다음에 무인도 해수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사실은 오늘 또 세 곳에서 나오셨지만 서로 소통을 잘 안 해요. 각 한 부서에서도 옆집하고 뭐 소통 안 하는 게 우리들의 체질인데 그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서 그런 자리를 좀 물꼬를 트는 역할을 이왕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서개발비가 가장 큰데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환경부터 나름대로 다도해, 한려산 국립공원 뭐 저기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또 돈을 쥐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산을 해수부가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전부 다 중복돼서 엄청난 예산,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안 이루어질 뿐더러 중복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소위 우리가 수건 사업, 누구의 수건인지 모르는 그런 수건 사업의 이유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는데 서로 부처끼리 이게 검증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아까운 혈세들이 제때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총합 데이터 분석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미 앞서서 박영욱 위원장님과 강지훈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병원 여객선 도선이 없는 선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주와 거주 여부, 그다음 새로 들어와 있는 여부,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섬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도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없죠. 사실은 그린 뉴딜과 이거의 접목은 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1차 산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다, 해양, 섬, 특히 섬 지역 수산물이고요. 그 수산 바다 산업이나 바다 식품, 그린 에너지 쪽은 무궁무진한 그린 뉴딜 보고죠. 근데 왜 못하느냐? 통계가 없으니, 자료가 없으니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식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이제 대부분 일본이 그거를 선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를 먼저 조사해서 우리는 중화학공업이 중요하다고 할 때 하나를 버린 거죠. 라일락 미스킴 나무가 국제 시장에서 조 단위의 판매율을 기록하는데 사실 원산지는 우리나라예요. 미스킴 나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섬 지역에 특히 6.25에서 멸종 위기가 된 그런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IUCN에 등록되고 남을 만한 것들도 저서양 동물 같은 것도 하나도 조사가 안 돼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야말로 베이스가 아니고 데이터댐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요.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댐이 아니라 섬댐을 만들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니즈는 반드시 일자리를 낳는다. 저는 이게 오늘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발언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현장에 계신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들을 쏙쏙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열번 사무관님 어디 계신가요? 예, 옆에 계시네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의 성열범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발제 자료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데이터댐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데이터댐의 주요 사업들 소개 정도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단 데이터댐의 개요입니다. 밑에 개념도도 있지만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에 기반해서 모든 사업으로 5G와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금융,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5G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성능 향상으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개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댐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결국 궁극적 활용은 AI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 개방하고자 합니다.
20년 추경으로도 지금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추경에 역시 반영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 유통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현 10개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19년 말에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5개 분야를 더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는 데이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검색 활용하도록 하는 통합 데이터 지도도 만들었고, 기존의 데이터 관련된 다른 플랫폼인 데이터 스토어라든가 공공 데이터를 모아놓은 공공 데이터 포털과도 연계해서 데이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밖에 이제 중기 스타트업 등이 이제 기구축된 공공 민간 데이터를 그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공 바우처도 확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AI 솔루션 서비스를 구매해서 실제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AI 바우처 지원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현재 7개 분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에 그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좀 이거를 전체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한 게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는 과기정통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5G와 클라우드라는 기반 하에 데이터의 수집, 축적, 가공, 데이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다 지원을 해서 결국은 데이터 경제, AI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패널 토론자분들께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짧은 발언 부탁드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 우리 사무관님 오셨는데 일단 우리 해양영토과에서 말 그대로 섬은 이제 우리 영토의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 옆에 계시구나. 한정식 사무관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한 해양영토과 한정식 사무관입니다. 저는 무인도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발제 자료는 따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섬데이터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섬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이러한 통합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제 저희가 08년도에 이제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요. 10년도부터 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10년 이제 하고 있는데 08년도에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에서 무인도서 현황을 다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개수를 받았을 때 2,878개였습니다. 아까 강재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348개는 거기에 유인도서 470개가 포함이 돼서 3,348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2,878개의 무인도서를 실태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축을 하는데 지금 10년 동안 약 2,600여 개의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현재 저희가 무인도서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2016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17년부터 지금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9년 동안 구축을 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현황인데요. 이게 단순 한 개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부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도서 이용, 관리, 보존,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8개 부처가 되고요. 그냥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만 해보더라도
법률만 해도 한 11개 법률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아까 유미수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부처끼리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섬데이터댐의 구축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결론을 그냥 아예 내주셨네요, 우리 사무관님께서. 행안부에서 나오신 우리 최군동 사무관님께서 그 섬데이터댐과 관련해서 네, 행안부의 최군동 사무관입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혁신 관련 사회혁신이나 정부혁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섬데이터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 속에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해서 지역혁신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혁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거를 전문가와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부분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섬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자원, 그 다음에 문화자원, 삶의 지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조사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로서 취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그리고 정말 그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여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의 바탕으로 인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 섬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현재 점점 소외되고 멀어져가고 소외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유인도들이 섬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인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향후에 돌아오는 섬 그리고 삶이 풍요로운 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영토의 개념인 섬이 정말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도서개발 촉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됐는데 대한민국의 섬 정책은 그 30년 동안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방조제 짓는 자연재해로부터 섬을 지키는 섬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파제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섬의 데이터 방파제를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처럼 썼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섬은 콘크리트 방파제는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자 또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인 대한민국의 섬에 콘크리트 방파제만큼이나 튼튼한 데이터 방파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데이터댐 토론회를 섬 데이터댐 토론회를 국회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그 양기성 교수님 아니고 김현성 교수님께서 한국판 누들과 이 섬 데이터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입니다. 오늘 저 패널 토론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한결 마음은 가볍습니다만은 주제는 무척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데이터댐을 섬에 적용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토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현안도 무척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조금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그동안 섬에 관련된 데이터가 얼마나 모여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했을까를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그 많은 연구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그 지속적인 관심과 뭔가 실행이 되려면 관련되시는 분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잘 모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적극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섬 데이터 댐의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의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협의나 협업이나 공유가 필요한 그런 자리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중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서 멀리서 섬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섬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하시고 또 관련해서 현안도 좀 이렇게 챙겨보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이 섬 데이터 댐이 성공을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저희 같은 뭐 교수들도 좀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뭐 가칭 무슨 TF가 됐든 오늘의 토론의 이후에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만한 그런 어떤 모임이나 어떤 TF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매우 그 의미 있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거 첫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해무 말 그대로 바다에 안개 낀 것처럼 대한민국의 섬 정책, 바다 정책은 막막하고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 자욱한 바다에서 어떤 나침반을 의지해 가지고 어느 곳인가를 막 향해가는 그런 막연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 막연한 해무 낀 바다를 헤쳐나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나침반하고 이제 그 이 무종이라고 안개에 거치는 종소리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마 TF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우리 강재현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랬는데 혹시 패널 분들 토론 듣고 뭐 곁들여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소장님께서 좀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섬에서도 생산하고 흘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쓰자고 해도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어딘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소멸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댐 같은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현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단지 이 데이터만을 모으는 댐 컨트롤 타워 하나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관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을 받고 섬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섬 사람들한테 그리고 국가의 섬 정책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에요. 단지 그렇다고 하면 뭐 그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두 가지
우리가 이 정보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섬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삶의 또 다양한 쪽 굉장히 이제 파괴다에 가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국립섬진흥원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거기는 진흥원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마 우리가 2017년에 섬연구소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최초로 섬 활동가들 포럼을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있지만 서로 조율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부처에서 실패한 걸 저 부처에서도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게 연구조직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또 다음 주에 보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날짜도 잡아놓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섬들도 다 각각의 지자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경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전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인천에 충청남도에, 경북도에 다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울릉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안동에 있나요? 경북도청이? 안동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 또 백년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인천 시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이 같을까? 같은 지자체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자체가 달라도 추자도와 백령도와 울릉도와 거문도는 각각의 다른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교통 불편, 의료 문제라든가 문화적 소외,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왜? 아까 지심도 얘기 나왔듯이 표가 되는 쪽부터 이렇게 봐주니까 아무도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돌봐주지 않는 섬, 그런 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 컨트롤 타워가 됐는데, 이상하게 정책연구관 기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이 데이터댐까지 담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컨트롤 타워 설립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TF 얘기했는데, 당시에 컨트롤 타워 제안했는데 그냥 행안부에서 몇몇이 알아서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섬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임숙 부장관이라든가 또 섬주민이라든가 누구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진흥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가버렸어요. 가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렇게 섬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섬에 대한 전문가들, 주민들로 해서 TF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컨트롤 타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됐었는데, 역시나 그냥 여기 행안부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 알아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정작은 우리 연구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들리는 소문으로만 듣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시도 하나로 그냥 데이터댐 하나만 만드는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섬 주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큰 의미에서의 그 컨트롤 타워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약간 정책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또 결이 약간 많이 다른 그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플로어에 우리 그 전라남도에 저기 섬 발전센터죠, 팀장님? 네, 우리 정태균 팀장님 와 계시는데 그래도 현장 계신 분이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주빈 차장님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이유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섬발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죠. 그 주역들이 다 여기에 또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댐하고 관련해서 현장하고 행정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드리자면요. 지금 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역 최종 보고서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1년간 전라남도에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남섬 데이터댐을 구축해서 어바웃 전남의 섬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관리자로 섬발전지원센터가 돼 있어서 저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할 때 여수 쪽에서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아까 발표문에도 강재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365개가 맞아? 이렇게 세보니까 353개였죠.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숫자 마케팅 365 섬이 아니라 실제로 1번부터 365번까지 숫자를 매겨서 가서 사진 찍고 했었습니다. 지역에 충분히 그런 역량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2020년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관리 인력들, 현장이든 조사 인력이든 관리 인력이든 그거에 추가로 어떤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저희들 데이터댐이 조금 핵심적으로 섬 주민의 일자리도 되겠고 혹은 섬을 조사하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섬에 들어가서 일자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린 뉴딜, 충분히 디지털 뉴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에 조금 정책적으로 이거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 데이터댐 만들면 참 좋겠다. 섬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혹은 섬을 왔다 갔다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들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현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에 자주 섬에 가서 회의하는 방식은 다 못 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이 섬 하나를 놓고 여러 부처들, 각 군청의 부서들 혹은 국립공원 각자 다 그 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섬 누더기가 됐어요. 그 사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각 위원장이 몇 명이고 법인 대표가 몇 명이고 해가지고 군청, 도청은 그 사업 집행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중복 사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이제 뭐랄까요? 야, 우리 섬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좋은데 섬의 속도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의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 그 집행률이 높은데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이후에 예산들도 주고요. 그 섬의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 속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 보니 누더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주민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 사업 끝나면 또 저것들이 다른 사업 들고 올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사업으로 했던 거는 또 방치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덮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섬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데이터댐 부분에서도 네트워크나 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좀 전남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유해서 같이 조금 섬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 예, 우리 윤미숙 보좌관님께서 추가 발언을 좀 하시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정책의 한 자락인지 혹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인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 그 다음 순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자리를 마련하신 서달섭 위원님께서 좀 답변을 좀, 다음 순서 가셨죠? 예. 이영빈 의원님 이영빈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섬으로 가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진도 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KTX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서 버스를 1시간 20분을 타고 진도군에 가서 진도군에서 하루에 3번밖에 없는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진도항에 도착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강주에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섬에 잘 안 가요. 예. 대신에 다른 동네 섬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지금 섬에 약간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경남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청정하다. 거기는 아주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서 그런지 엄청나게 예년보다 이 날씨 안 좋은데도 약 2배 가까운 여행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뉴딜을 계속 연관시켜서 고민을 해보는 중인데, 경남에서 부산에서 목포 가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쁩니다. 30년도 더 된 2차선 고속도로에서 그 광양과 여수를 지나가다 보면 대형 트럭에 밀려서 차가 꼼짝달싹도 못하고요. 양쪽 도지사님 만나서 KTX를 그쪽으로 좀 놓으시면 통일 먼저 할 게 아니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길 좀 KTX 좀 놔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양쪽 경기가 확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맛없는 짜장면도 맛이 없다는 경상도 사람들은 섬이 생산한 모든 것들을 먹으러, 점심 먹으러 목포 갑니다. 당연히 가죠. 네. 그래서 새로운 뉴딜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에 방울을 매야 되는데 끌끄름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기회에 김경수 지사님 사모님이 하이동과 신의동가 그래요. 그리고 양쪽 지사님이 만나서 두 분을 만나게 해서 그 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도 못 가요. 그 다음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항상 저는 강주를 둘러서 강주에 또 가라 다 이렇게 무슨 북한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섬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에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오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거, 가는 길이 좀 좋아야 돼요. 부산하고 목포하고 완행열차가 하나 있으면 아침 8시 반에 5시간 걸려서 목포에 떨어져요. 그걸 누가 타고 갑니까? KTX 타면 2시간 이내로 가서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바로 가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목포의 음식은 섬이 만든 거예요. 목포의 음식은.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박수 쳐도 괜찮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시고 막 그러면은 다른 데는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영빈 의원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정태균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서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첨언을 좌장의 자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댐 이러면은 또 뭐 플랫폼 이러면 어떤 특정한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쉽게. 근데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아까 우리 정태균 팀장이 이 데이터를 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은 일자리 창출 작업이다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자고 하는데 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섬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를 그 과제를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수님 뭐 지도도 받고 우리 강재윤 소장님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섬에서 무엇을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 리스트를 다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셔야지 돼요.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활용할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그러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누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플랫폼에서 어떤 것을 공유할 것인지 그걸 또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휴먼 뉴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사구시한 사업이 섬 데이터댐 사업이다. 아무튼 그런 걸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그 이용빈 의원께 듣고 싶었던 답을 듣는 걸로 하시죠. 네, 광주 사람한테 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시니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인사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 누구든지 똑같은 교육과 의료 환경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섬이라고 하는 것을 관광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뭐 산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뭐 인식이 그동안 있어 와서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그러면 방파제가 첫째로 떠오르죠. 뭐 상륙하기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인근 해안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뭐 이런 정도가 최소한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흑산도에 사는 분들도 목포나 광주에 사는 분들하고 동일한 교육과 의료 환경에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명확하게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데이터댐이라는 생각을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이제 오늘의 토론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 또 우리가 이제 섬 사람들의 고충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아마 의료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문제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태도, 또 실질적인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보편화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많은 자산을 좀 투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뭐 필요한 입법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산과 목포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그 과정에 이제 섬 사람들의 기반 인프라도 포함해서 가장 빨리 문명 세계와 섬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가야 되겠다.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다와 면해져 있는 사면이 그렇다면 국토의 어찌 보면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토의 말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보편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국정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좀 사업을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또 거기에 정말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보좌관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좌하는 역할이 이제 결국 당과 우리 국회가 좀 더 긴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행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또 이 토론회에 또 주최를 시켜준 거나 아마 심부름 좀 잘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TX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한번 반드시 해야 가보겠습니다. 됩니다. 반드시. 네. 네. 재선 3선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토론회라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필요성을 서로 공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고요. 그리고 그냥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그냥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섬데이터 댐을 어떻게 하면 더 그 훌륭하고 선진적인 모델로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추후에 또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플로에서 예 지금 두 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윤영덕 의원하고 또 한 분이 하셨으니까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최대한 좀 짧게 예 우리 윤 의원님부터 먼저. 예.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한 이제 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후 이야기를 해가면서는 저도 오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섬의 현실, 섬 정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댐 물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섬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섬 정책을 이렇게 그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우리 과기부 성사무관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서 빅데이터 센터 50개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섬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섬 관련한 빅데이터 센터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섬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예, 일단 저희 사업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열려 있는 것 중에 우선 경쟁력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기획서를 받아서 그 기획 중에 경쟁력이 있고 향후에도 유용한 데이터를 우선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19년도에 10개 분야를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5개 분야를 해서 지금 공모가 사실은 끝났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제 뭐 결국은 뭐 다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획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가 이런 플랫폼, 데이터댐 그걸 전체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실한 기획,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기획이 사실은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좀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데이터댐은 아마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통계를 제대로 내보자 이런 그 베이스가 아니라 유동하는 그 데이터들을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특화해 본다면 선거 관련한 유동하는 데이터를 다 그 모이도록 해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막 처음에 간 사람도 그렇고 휴대폰에서 선 관련한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 데이터가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오늘 이야기됐던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한 1분, 2분 하겠습니다. 예. 저는 16년째 국회 출입 기자를 하는 송방원 기자입니다. 서삼석 의원님, 저는 광주 동문입니다. 동문. 또 이영빈 의원하고 좀 길게 얘기하면 딱 얘기를 들으니까 이영빈 의원은
관광, 의료, 도서, 여객 책임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큰 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자로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누딜, 썸데이터, 내가 밖에서 이거 볼 때 누딜 썸데이터하고 저 선생님, 고수염 선생님 보고는 이건 내가 연구 교수를 20년 하다가 부산 동아대학, 부산 감만동 외고대학 연구 교직에 있었다 나왔는데 누딜 썸데이터 이거 뭐지? 와서 보니까 섬 얘기예요. 섬 사람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구 교수를 했던 부산 동아대학, 부산 외고대학 영어가 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면 헷갈립니다. 촌사람이. 이걸 지적하고 기자로서. 그래서 전번에 박준영 의원님 계세요. 전남도지사.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님 계세요. 둘이 친했어요. 그래 짝짝꿍 해봅시다. 지금도 김영록 지사님하고 김경수 지사님 이게 짝짝꿍 우리 귀한 여러분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들이. 예. 우리 선생님 이제 뵀는데 잠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아까 무인도가 3,400개, 유인도가 한 290개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소스를 가지고 대단한 이 섬나라 이 차원을 가지고 그냥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다. 뜻이 서로 없는 거예요. 전번에 의원님 보셨죠? 광주 공항 이전하자 하니까 전남 광주 의원님 20명 다 왔어.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처음 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전남에 우리 선생님 공일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소록도 갔어요. 대학원은 대사선 마쳤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 저기 대단히 중요한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점을 이거 예. 앞으로 한 가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시오. 예. 도서 아까 그 말씀 도서개발촉진법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1986년 10월 30일 법제화가 됐네요. 그 다음에 누딜 정책 보이소. 이건 89년 90년 전 루즈벨트가 썼던 테네스 강 댐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 좋아하지 말고 도서개발 촉진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더 이집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한국판 누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나 그 우리 이용빈 의원님하고 서삼석 의원님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일도 많고 다른 그 생생될 일도 너무너무 많을 텐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섬 정책 관련해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